트라우마 걸렸어. 트라우마. 지옥의 트라우마. 자, 이제 우리가 사기 강박 갑니다. 사기 강박. 사기 강박 페이지가 쭉 넘어가서 다른 제거 관계가 계약법 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하지만 계약법 돌고 3월에 할게요. 일단 지금 1월달에 배운 것도 내용 엄청 많아요. 거의 우리 80% 하고 있으니까. 자, 페이지가 문제 하나 봐야지. 왼쪽 100페이지에 예제 1번 봅니다. 차고 틀린 것은. 차고 문제 하나 봐야죠. 틀린 거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게 아까 그거죠. 마지막에 한 거. 우리 착오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 걸어서 이거 먹힙니다. 착오는 임의규정 배제할 수 있어. 따라서 이런 특약이 걸렸다면 이 특약에 따라 당사자는 착오 있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자, 2번 패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사인. 이거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4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의자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 단어가 떴죠. 상대방이 피해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이게 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나쁜 놈. 따라서 비록 중과실이 있어도 이 경우라면 스스로가 취소할 수 있다. 이놈이 정답이에요. 정답.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유발. 상대방이 유발했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내 동기를. 다 표시됐든 안 됐든 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정답 4번이에요. 오케이.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 법조문. 제1항이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상대방 사기.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3자가 사기친 거죠. 3자 사기. 내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나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마찬가지 선의 3자 보호규정. 자, 1번 사기강박 개념이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 동네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비즈니, 통장, 착오 이 세 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지만 사기강박은 일치. 단 내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죠. 사기당했다는, 강박당했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동네가 일치 동네예요. 그래서 사기란 게 뭐냐? 기망행위에 따라 내가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는 살려고 사죠. 매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표시 일치.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강박이 뭐냐? 국가가 국민을 협박, 강박했죠. 해악구지 사형시켜버릴 거야. 밤길 조심해. 해악, 어떤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 사실을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포심에 쩔죠. 그래서 의사표시 주려고 주죠. 그래서 강박증여는 증여의사 있어요. 비진이가 되려면 증여의사 없이 증여표시해야 돼. 하지만 강박증여는 안 죽으려고 어쩔 수 없이 줄 의사 있는 거예요. 국가 너 먹어. 에이 더러워하고. 증여의사 있어요. 의사표시 일치동네. 따라 불일치동네 첫 번째 동네 비진이 의사표시는 아니다. 비진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정리. 1번 의에 있어요. 의사표시 일치. 하지만 사기당했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사기 의사표시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지죠. 그래서 사죠. 의사표시. 자, 요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강박 한 장 넘겨서 일단 개념만 볼게요. 103페이지 오른쪽 3번 강박에서 2번 요건에서 2번을 봐요. 강박이란 해악고지, 공포심, 그래서 의사표시. 개념을 봤어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요. 101페이지. 이제 요건 볼 거예요. 설명부터 듣고. 자, 기망행위, 강박행위죠. 자, 기망, 속이는 행동인데 이 기망행위는 꼭 상대방에게, 제 손가락 봐요. 상대방에게 사기친 놈이 그냥 속이는 게 기망이지
상대방 의뢰에게 재산상 손해 입히려 하는 의사가 사기치는 자에게 있을 건 요하지 않는다. 안중에 한 번 났으니까. 즉 속이려는 모든 행동이 기망행위지 꼭 손해까지 이놈에게 입혀야지 그런 건 기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해 입힐 의사는 기망에 필요 없다. 그냥 속이려는 행동. 두 번째, 고의범입니다. 사기 강박은 고의. 따라서 과실 기망, 과실 사기 이딴 거 없어요. 그래서 사기 강박은 고의범. 고의범. 실수로 사기치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과실 사기죄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사기죄. 고의범. 이것도 안 중요해요. 노란색 안 박혀있다는 얘기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나와도 흘러가. 나와도. 정답적으로 안 바뀌어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 보통 사기는 적극적 행동, 작위. 그런데 부작위한 사기도 돼요. 부작위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기가 돼요. 언제냐? 신칙상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고지하지 않았어. 즉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행동 안 했죠. 그래도 사기가 돼요. 이 사건 공동묘지 사건. 분양할 때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걸 숨기고 분양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온통 옹기종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사기예요. 시칙상 건설사는 인근에 공동묘지 있으면 분양할 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공사할 때 가림막으로 막아놨어요. 완전히 사기쳤어요. 건설사. 그래서 분양받은 미리 온 사람들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공사 가림막으로 막아버려서 공동묘지 안 보이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한 공동묘지는 아니지. 지도에 안 나타나는 공동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았죠. 나중에 보니까 공동묘지야. 이거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 신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이거 사기예요. 공동묘지 사건 그래요. 시험 한 번 났어. 안중에다는 얘기. 자, 강박이 되려면 반드시 해약 고지, 공포심, 의사표시. 자, 그런데 어떤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소수로 강박 아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찍어야 돼. 지문이니까. 그럼 범죄 흔적. 어떤 걸 가지고 OX 고를 거예요? 어디에 밑줄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강박이지. 다시 읽어봐. 1번을 읽어봐. 1번. 1번을 알면 2번이 풀려요. 그렇지. 강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구체적 해약을 고지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해약 고지가 없대.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다로 끝나요. 그래서 민법은 눈을 크게 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외워야지. 기초 개념이니까. 해약 고지, 공포심, 의사표시, 강박의 개념. 그런데 이 사건은 해약 고지가 없죠. 따라서 해약 고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너 각서에 사인해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서 강박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단순해 해약 고지 없구나, 강박 아니겠구나, 개념상 한 번 나왔어. 안중에다는 얘기. 노란색 안 바뀌었으니까. 자, 노란색 바뀌었죠. 노란색 바뀌면 무조건 해야지. 별 3개니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어. 따라서 법률 계약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예요. 무슨 얘기일까?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때는 원래 강박은 유효지만 취소죠. 근데 유효 취소가 아니라 그냥 무효예요. 무야, 무.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 생각할 시간이 없죠. 박탈, 무효. 이렇게 오면 돼요. 되게 쉬워요. 박탈이라는 두 글자가 강박동에 뜨면 유효,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 할만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요건구입니다. 요건 고의범입니다. 고의만 밑줄. 두 번째 줄 고의가 있어라. 뭐 2단 고의는 나온 적 없어요. 고의범. 따라서 두 번째 오른쪽 과실 사기 이딴 거 없다. 무조건 사기는 고의. 자, 기망행위. 자, 2번 두 번째 줄 상대방의 손해 입히려는 의사는 필요 없다. 그냥 속이려는 기망이면 되지 손해 입히려는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기망행위 동그라미 2번 판례박스 유의하고 있어요. 얘들은 한 번씩 흘러갔어. 자, 밑에 판례 1번 공동묘지 사건이네요. 그래서 고딩만 봐요.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있으면 그 고지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거 안 알려줬죠? 사기예요. 공동묘지 안 알린 건 사기다. 이해가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오른쪽. 이제 강박행위에서 2번이네요. 방글 2번 강박행위의 동그라미 2번 팔레박스 위에요. 강박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고 그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하지만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유효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로 본다. 그래서 판례 1번 별 3개. 강박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 유효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바로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고딕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여기서 따는 이 박탈이라는 두 글자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래서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건 유효 취소가 아니라 바로 무효. 박탈 무효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오케이. 2번. 자, 오른쪽 기출로 공부합니다.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어떤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 아니다. 밑줄은 해약 고지가 없기 때문에. 해약 고지 있어야 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주 쉽게 갔어요. 해약 고지 없으니까 너 강박 아니야. 이렇게 한번 났어요. 자, 이제 위법성 갑니다. 이제 다음 가요. 자, 위법성.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별 3개짜리 판례가 하나 나와요. 자, 갑과 을이 교환합니다. 갑 건물이 5억, 을 건물이 10억이에요. 교환은 재산권 주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맞교환할 때 갑이 5억짜리니까 소유권 플러스 현금 5, 보충금. 그래서 을 건물하고 교환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이직거리를 하죠. 내 건물도 10억이네. 네 건물 10억, 내 건물 10억. 그냥 맞교환하면 되겠네. 시가를 허위고지에 뻥튀기.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뻥튀기. 그래서 맞교환했죠. 나중에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갑, 너 5억짜리를 나한테 10억이라고 허위고지했어? 너 사기야. 사기 취소할래. 과연 시가 허위고지가 사기냐? 결론. 단어.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판례. 여기서 몇 번 나왔나? 4번 나왔어요. 이 판례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지목적물 시가를 묵비 안 알려줬거나 묵비 또는 심지어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문 하나. 따라서 시가 묵비 허위 고지는 사기 아니다. 지문 둘. 따라서 이 경우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지문 셋. 이게 4번 나왔어요. 다 이 지문 형태로. 민법은 살짝 돌려가면서 똑같이 안내요. 그래서 그대로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외워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자, 을 입장에서 상대방이 지금을 10억이래. 그럼 믿으면 돼요? 믿은 놈이 바보지. 뭐 상대방 100억이라면 뭐 90억 더 줄 거야? 시가는 오로지 자기가 판단, 조사해서 결정해야 돼요. 상대방 말 믿어서도 안 돼요. 차고 있다고 해서 차고 취소한다. 오로지 시가는 본인이 감당할 몫이에요. 그래서 시가 차고 안 됩니다. 차고 취소 안 돼. 시가 사기 이딴 거 없어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조사 판단해서 계약 금액 정해야 돼요. 상대방 말 믿어서 뻥 깠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뻥튀기하면 이거 사기 같기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절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 이 나쁜 놈 사기 아니야? 아니에요. 내 마인드로 가지 마. 절대 사기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잘 나와요. 자, 2번째.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정된 선정 권고하는 거. 이거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어디 밑줄 긋고 싶어요? 범죄 흔적. 어느 단어를 보고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 광고 사건이에요. 과장 허위 광고. 어디 밑줄 긋고 싶어? 과장된 선정 광고면 과장 광고면 기망에 해당한다로 끝나야지. 그래.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자,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신칙상 너무 써? 그럼 사기. 근데 그 정도는 봐줄게. 그럼 사기 아니에요. 과장 허위 광고는 수반될 수밖에 없어. 똑같이 광고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줘야 돼. 그건 오로지 대법관이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해. 이 광고 형태를 보고 아 이건 좀 심해. 그러면 사기? 근데 아예 이 정도는 봐주자. 그러면 사기로 안 봐요. 그래서 단어가 붙은 게 사기로 안 볼 때는 이 말을 붙여줘요. 판례에다가 판결서에 조금 과장했네요. 다소가 조금이에요. 그래서 다소란 말이 두 글자가 뜨면 이거 봐준다는 거야. 조금의 의미야. 다소가 무슨 의미예요? 조금 과장했대. 그러면 소수로는 사기 해당하지 않는다. 다소의 조금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사기 아니다. 여기서 범죄 흔적은 반드시 광고는 이거밖에 안 나요. 다소의 과장 광고. 조금 과장했기 때문에 사기 아니다. 이 판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위법성과 관련된 판례 두 개예요. 자, 왼쪽 102페이지 3번 사기 위법성. 자, 1번 판례 왕별합니다. 왕별. 이거 장난을 쳐서 왕별하는 거예요. 자, 교환계약에서 시가 묵비 두 번째 줄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그럼 밑줄은 시가 허위 고지. 여기만 단어 긋는 거예요. 시가 묵비 또는 허위 고지. 이거 결론. 상대방 의사결정이 불법적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더 적어요. 사기 아니다. 사기 취소 X 할 수 없다. 왕별.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왕별이니까. 왕별은 무슨 수를 쓰든지 합니다. 왜 정답지문이라 그래요. 정답지문. 자, 그 다음 저 위에 3번. 판례박스 3번 있죠? 저 위에 102페이지 위쪽으로 가요. 다시 위쪽으로 3번. 자,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 수반되는 거. 다소의 동그라미. 조금이에요. 조금의 과장 광고. 조금의 허위 광고는 괜찮아요. 기망성, 결여. 즉 사기 아니다. 그래서 2번 상가 분양하면서 이거 사기 아니다. 기망해서 분양계약 체결하는 볼 수 없다. 사기 아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이 판례를 묶어서 출제위원 교수가 이 지문을 낸 거예요. 2번, 3번 판례를 묶어서 출제위원이 낸 거예요. 그래서 다소가 붙어요. 다소. 조금의 과장 허위 광고는 사기 아니다. 다소 때문에. 결론이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시가 사기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자, 이제 갑니다. 효과 상대방 사기. 자, 이제 넘겨요. 한 장을 넘겨서 104페이지 왼쪽 4번 효과죠. 양으로 1번 상대방이 나를 사기쳤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법조문 제1항.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면 나는 언제나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건 안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나오죠. 3자 사기. 자, 3자 사기가 이 법조문이 7번 나왔어. 7번. 자, 아까 법조문 제2항 있죠? 이거 그대로 7번 나와요. 자, 봅니다.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했죠. 입문 됐어요. 상대방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A라는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이게 3자 사기죠. 제3자가 사기쳤어.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죠.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문제는 을이 사기친 게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따라서 제3자한테 사기당한 갑은 지 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을 위해서. 따라서 알 반대말 상대방 을이 전혀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다면 선의무과시라면 알 반대말은 선의무과시. 그리고 상대방은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으면 무조건 우리 법은 선의무과시 무조건 이 보호해줘요. 몰랐고 잘못도 없잖아. 따라서 이 경우라면 갑은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법조문 제2항이에요. 그대로 외워요. 제3자 사기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졌죠. 제3자 A가 갑을 사기친 경우 갑은 무조건 취소 안 돼.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엎어 알랄 반대말 상대방이 전혀 몰랐고 선이 여기에 잘못되면 선이 무과실하면 무조건 나는 선이 무과실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세트예요. 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나는 이놈한테 대항 못해요. 마치 소유자 개념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법은 나를 보여주니까 나는 주어가 예로 나오면 나는 할 수 있다로 끝나.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민법 찍는 요령.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얘한테는 못해. 소유자 보여주고 선이 무과실 보여주니까. 하지만 내가 선이 무과실이고 내가 소유자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99% 세트예요. 이 법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점은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계약이겠죠. 갑을 매매 계약에 관해.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쳤죠. 이때 사기당한 갑이 취소하려면 지 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갑은 이 계약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읽으면서 사람을 넣어서 읽을 수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냥 골라져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과실 없이 몰랐다면 선이 무과실. 상대방 잘못도 없고 모르는 데 있어요. 선이 무과실. 그러면 나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답 좀 해줘.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하면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몰랐고 선이 과실도 없다면 법은 이놈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이놈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느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알랄 반대말 설명 외우면 편하니까 7번.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놈이죠. 대일인 사기. 이건 9번 나왔어. 9번. 제가 다 다시 해봤어. 올해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좋죠? 네. 막 5번 이상 나오면 얘기 좀, 이건 해야겠다. 그런 막 의욕이 불타오르죠. 그냥 단순히 별세계 왕별보다도 막 이거 9번 나왔어요 하면 더 하고 싶죠. 좋아. 안 나온 거, 이거 한 번 나왔어. 안 중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별세계 5개부터 하고 여력이 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공부 제가 또 잔소리하면 순서가 있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별세계 5개부터 해요. 어차피 그게 정답 지문이요. 그걸 탁탁 채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기출문제 풀어보죠. 다 할 필요 없어. 정답 지문은 별세계 왕별에서 거의 바뀌어요. 진짜. 그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놔야겠다. 1년 동안. 그 다음 그거 되면 이제 별 안 바뀐 것도 해. 그러면 5개 지문을 다 알아버려. 솔직히. 아셨죠? 그 공부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양을 살짝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평면적으로 하지 말아야겠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별도 제가 안 받고 3년 또 한 번 나온 애들. 제 판사는 다 기출이에요. 기출 아닌 게 없어. 100% 기출. 하지만 그 기출은 중요한 기출이 있고 자주 나온 놈이 있고 그냥 지문 차지한 기출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놈이 계속 나오고요. 계속 정답 지문 바뀌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기퉁이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알면 좋고 몰라 상관. 하지만 별 3개 5개 모르면 안 돼요. 왜? 정답 지문이니까. 자, 대일인 기망이 9번 나온 놈. 갑, 을, 병이죠. 자,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 자, 그런데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계약하는데 이 대리인이 병을 사기쳐버려요. 자, 그러면 대리에서 이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을 병 세 사람죠. 당사자는 누구? 갑병이 당사자죠. 이 계약은 의뢰했지만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본인하고 상대방. 따라서 갑병이 대리에서는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고 대리인은 당사자 아닌 3자. 그러면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을 때 대리인 당사자 아닌 3자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전에 했던 3자 사기의 그 법조문이 작동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아까 그 법조문을 작동시키면 이렇게 돼요. 3자 사기. 이게 아까 위에 있는 A야. 이렇게 사기쳤죠.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놈이에요. 이 사실을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3자 사기를 보면 얘가 선이 무과실을 하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감정에 반한다는 얘기야. 대법원이 보기에. 법적으로는 당사자 아닌 대리인 3자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이나 이놈은 본인을 대신해서 온 놈이야. 따라서 대리인을 본인하고 전혀 분리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대법원이. 그래서 사기에 있어서만큼은 대리인을 3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라 갑이 사기친 거 똑같이 봐요. 그래서 대리인을 본인하고 동일시해버려요. 동일시. 한 몸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은 사기 동네에 있어서만큼은 한 몸. 이걸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그래요. 대리인을. 따라서 대리인 사기는 왜요?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 갑이 병을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요. 제1항이 작동돼요. 상대방 사기야. 한몸. 동일시해버려요. 그래서 설사 본인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 또는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도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이걸 외웁니다.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상대방 사기로서 제1항에 따라 언제나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비록 본인이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9번 나왔어요. 9번. 정답집입니다. 정답집. 자, 문장. 대리인은 병 입장에서 지 계약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상대방과 이 상대방은 병을 말한 게 아니라 병 입장에서 계약 상대방 본인을 말해요.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따라서 상대방이니까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 아니다. 상대방 사기예요. 본인이 나를 사기 똑같아. 한 몸이 한 몸. 대리인 사기는 갑이 나를 사기증 병 입장 똑같아요. 왜? 병 입장에서 대리인은 본인 대신 왔으니까 같이 취급해버려. 사기 있을 만큼은. 상대방 보호하는 대법원 판례예요. 잘한 거예요. 따라서 시험 이게 나오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자, 이걸 읽으면 느껴야 돼요. 대리인의 사기죠. 기망을 사기로 읽어요.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병은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워요. 이걸 외워요. 9번 나왔으니까 완결을. 그래서 대리인은 상대방 사기다. 3자 사기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과실이 있든 없든 상대방 사기 제1항이 작동돼. 1항.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워요. 외워요. 오케이. 이제 정리합니다. 단 것 같아.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제3자 사기 갑니다. 양거래 2번. 1번은 X 하시고 반거래 1번 상대방 없는 게 이거 X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법조문은 2번만 나와요. 상대방 있는 의사 반거래 2번. 1번이 법조문이에요. 여기 왕별. 1번 왕별. 7번 나온 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 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사기당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법조문 제2항이에요. 법조문이 더 좋아요. 이 문장보다. 자, 2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나머지 보지 마시고. 3동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대리인만 나와요. 대리인은 3자 사기 아니다. 왜? 본인과 동일시하니까. 이때 상대방과 동일시할 때 상대방은 본인 적어요. 본인. 본인과 동일시해. 병 입장에서 지계약 상대방은 본인 갑이죠. 을을 본인과 동일시하는 거야. 상대방. 따라서 저 위로 가요. 상대방 사기. 4번의 양거래 1번. 첫 번째 오른쪽.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놓여. 취소할 수 있다 앞에 언제나 주어 잡아요. 상대방은 두 번째 줄 상대방 병은 사람 너스이에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하면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과실이 있든 없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상대방 사기니까. 대리인 을 사기는 본인 갑사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여기 완결이죠. 이게 나오죠. 물론 문장은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에게 2번 문장으로.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가셔요. 그래서 여기 왕별, 저기 2번도 여기는 통째로 같이 왕별하세요. 그래서 법조문 2번에 1번 엄청 나오고 대리인 사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놈이 계속 나와. 왜? 선의 하기로 장난쳐요. 이걸로 장난쳐. 본인이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항상 총칙은 선의 하기로 장난쳐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 찍을 때는 중심 잡아야 돼. 그래야 안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다음 마찬가지.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세트 의사표시 세트. 자, 적용 범위. 자, 봐요. 소송행위인데 법원 가서 소송 관련 행위를 했는데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소송행위를 했는데 사기당한 거야. 상대방으로부터. 나중에 이 소송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결론. 취소할 수 없다. 이유 아까 했죠. 가족법상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행위를 사기 강박당해도 민법 규정은 사기 취소할 수 있죠. 이 조문이 아예 작동을 못해. 적용이 안 되니까 없다. 2번 나왔어. 2번. 그래서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절대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이 안 돼. 그 얘기는 해당 법조문을 들이댈 수가 없어. 원래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죠. 근데 소송행위니까 없어요. 적용이 안 되니까. 자, 이게 오른쪽에 있네요. 일단 오른쪽 105페이지 3번 양거사 3자에 대한 효과. 동그라미 1번 취소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자, 적용 범위 5번에서 2번만 봐요. 2번. 자,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세트예요. 작동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소송행위를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2번 나왔어. 2번. 자, 다른 제도는 계약법 돌아야 돼요. 불법행위도 배워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봅니다. 사기 다 끝났어. 문제 1번 사기 강박 틀린 것은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는 사기당해도 취소할 수 없다. 원칙 끄는 거 안 읽어도 돼요. 항상 원칙이 나오니까.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손이면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아직 이러면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즉 대리인의 병을 사기쳤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대방 병은 본인이 선이면 취소할 수 없다. 있다.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갑사기다. 따라서 3자 사기 아닌 상대방 사기니까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답지문이라니까. 정답지문. 자,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서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박탈? 무효. 연결됐죠? 그럼 맞는 거야. 이거 흘러가요. 장난친 적이 없어. 자,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한 것은 이거 기망행위 사기 아니다.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연결됐죠? 그냥 맞는 지문이지. 자, 5번은 패스. 3호래예요. 자, 이제 의사표시 마지막 동네 효력 발생. 빨리 갑니다. 오늘 의사표시 맞춰야지. 자, 봐요. 첫 번째 조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조문. 자, 1번 입법주 X 보지도 마시고 중간 2번부터 봐. 우리 시험에 2번부터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법조문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제1항 제2항 2항 좀 이따 할게요. 자, 봐요. 도달주의. 자, 봐요. 이게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방금 본 제1항 법조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주의. 자, 도달에 관한 대본 판례예요.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말해요. 알 수 있는 상태야. 따라서 내가 의사표시를 쏘아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 없고요. 편지를 개봉해서 내 편지 내용을 의사표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으면 도달된 걸로 보여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외워요.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현실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요. 내용을 편지 개봉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외워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1층 우편 수신함에 꽂히면 도달이에요. 이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야. 우리 퇴근해서 편지를 수령 받아야 도달된 게 아니요. 집배원이 꽂아버리면 돼요. 도달한 거예요. 그럼 편지 개봉해서 내용을 알아야 도달로 보는 게 아니에요. 1층에 꽂힌 순간 이 사람이 해외 출장 가서 한 달 뒤에 왔어. 그래도 한 달 전에 꽂힌 때 혈액 발생한 거예요. 한 달 뒤에 와서 또 편지는 방치하다가 2달 뒤에 읽어봤어. 그래도 2달 전에 혈액 발생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알 수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 내 편지 받는 걸 거절해.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요. 그럼 느낌이 상대방이 내 편지 수령을 거절한 이유가 없죠. 정당 사유가. 그럼 법은 이놈은 안 보여줄 거야. 따라서 아무리 네가 편지 받는 걸 거절해도 네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된 걸로 봐버려요. 이해가 되죠? 나쁜 놈. 나쁜 놈. 따라서 네가 아무리 수령 거절해도 이 수령 거절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된 걸로 본다. 효력 발생시켜버려요. 상대방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 내 편지가 1층에 도착한 후라면 효력 발생했죠. 이제는 철회로 내가 번복을 못해요.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도달 후 철회 못해. 이렇게 오시고 잘 나와요. 그 다음 따라서 아직 내 편지가 상대방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나는 거둬들일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어요. 이게 후 없다, 전 있다. 많은 데서 작동돼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했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자, 내가 갑이 내 아파트 살래? 하고 연락 오니까 내가 살게 하고 편지 보냈어요. 승낙의사표시.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에이, 안 사고 싶어. 마음이 바뀌었죠. 그럼 승낙의사표시 없애고 싶어. 그게 철회예요. 하지만 내 편지 승낙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이미 계약은 성립해버린 거야. 청약 승낙 합치로. 따라서 도착해서 효력 발생한 후에는 내가 아무리 안 사고 싶어 번복하고 싶어도 도달한 후에는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번복을 못하는데 철회가 번복하는 거예요. 거둬들이지를 못해요. 하지만 살게라는 내 편지가 상대방 아직 도착 전이라면 편지가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효력 발생하지 않았죠. 그때는 내가 거둬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전화해야지. 가. 내가 네 아파트 산다고 편지 보냈거든?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래. 그럼 나 그거 철회할게. 그래서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고 세트예요. 세트. 자, 어마어마하죠. 법조문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는 맛이 갔어요. 제한능력자가 됐어. 그래도 의사표시는 의리 없는 놈. 보낸 놈은 죽고 맛이 갔어도 이놈은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사망 제한 능력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즉 보낸 놈은 죽었어도 이놈 이틀 후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이 조문 그대로 나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지문이 뜨면 다 맞는 지문이요. 내가 모르는 어떤 법 조문이거나 대부분 판례 문구가 이래요. 대부분 맞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맞겠지 하고. 그리고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12번 나왔어요. 12번. 그대로 외워요. 다 한 것 같아. 자, 의. 107페이지 오른쪽 중간 양가로 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도달한 때, 저 법조문이죠?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도달의 개념. 1번, 2번 별 3개. 3번씩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오면 반드시 이건 나와요. 장난쳐요. 1번 판례 장난쳐요.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예요. 따라서 상대방 현실적으로 내 편지를 수령할 필요도 없고요. 내 편지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1층 수신함에 꽂히면 도달이에요.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 편지 수령을 거절했어. 자, 수령 거절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수령 거절해도 상대방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된 걸로 본다 또는 효력 발생한 걸로 봐버려요. 즉 네가 아무리 수령 거절해도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효력 발생시켜버립니다. 상대방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왼쪽 3번 도달의 효과 1번 의사표시 철회. 여기 별 3개 첫 번째 두 번째 줄.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후 적어요.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 앞에 후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내 편지가 상대방에 도착 전이라면 나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후 없다 전 있다. 후 전이란 단어는 무조건 동그라미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양으로 쓰면 발신후 사정변경. 이 법조문 봐요. 법조문의 왕별. 법조문에 가면 내용 보지 마요.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해. 따라서 이 말을 그렇다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넣어서 읽어요. 그래야 느낌이 더 좋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억양대로 공부하는 거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거기다 적어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걸 적어요. 도착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해. 보낸 놈은 죽고 맛이 갔어도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해요. 이걸 장난치는 건 효력이 소멸한다 사망하면 이렇게 꼭 반대로 장난치. 중심 꽉 잡아요. 왕별이에요. 왕별. 자 이제 오른쪽 5번 의사표시 수령능력.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 봐요. 내용이 안 좋아요. 법조문은 이것도 끝나요. 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5살짜리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라면 나는 이 제한능력자에게 내 의사표시로 들이댈 수는 없다. 5살짜리한테 싸울 거야. 5살짜리하고.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해요. 그래서 내 의사표시로 제한능력자에게 대응할 수 없어. 이해돼. 다만 상대방 어린 놈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이제는 나는 5살짜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이 내용이 2번에 있어요. 2번. 근데 저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하지 아니다를 대항할 수 있다로만 바꾸면 법조문도 좋아요. 밑에 내용이 별로더라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넘겨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자 이것도 흘러가는 식으로 나와요.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표의자는 의사표시 보낸 사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또는 상대방 주소, 집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해요.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이해를 해보죠.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제 효과가 발생하면 상대방 집에 도착해야 돼요. 전화가 통화가 되든가 편지 보통 내용 증명 등기를 보내니까. 근데 계속 주소 불명 반송되는 거예요. 그럼 해제가 안 돼요. 임차인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해지해야 되는데 못 만나. 주소 불명으로 임차인 얘기하면 안 했다. 주소 아니까. 아무튼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주소 불명으로 계속 반송돼요.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이 안 돼. 이걸 막아보자. 그게 공시송달 제도예요. 이와 같이 의사표시 보내는 표의자 잘못 없이요. 얘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상대방 소재,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계속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니까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공시송달 신청하면 법원의 게시판에 게재를 해줘요. 그럼 2주 후 도달한 걸로 봐버려요. 근데 누가 법원 게시판을 봐? 홈페이지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야. 누가 게시판을 보냐고 홈페이지를 누가 봐? 그게 다 있어요. 공시송달. 그러니까 무조건 2주 후 효력 발생시켜버려요. 이게 공시송달 제도예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조심할 건 잘못 없이 몰라야 돼요. 과실 없이. 이것만 조심해요. 이건 한번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과실로 상대방 소재를 몰랐다면 공소 못하는 거예요.
얘 잘못 없이 몰라야 돼요. 그냥 얘는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이 점은 그대로 넣어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마칩니다. 오늘 오른쪽 2번 봅니다. 이론으로. 오른쪽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네. 맞는 지문이겠네. 자,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 생긴다. 아무리 상대방이 수령 거절해도 정당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안 도와줘. 그냥 효력 발생시켜버립니다. 맞는 지문. 3번 패스.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자,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난이도 4기는 응용 지문이에요. 물음표 하시고 5번 갑니다. 시험 보는 요령이에요. 이거 응용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 넘어가. 물음표하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 자, 범죄 흔적. 이 세 줄짜리에서 어디를 밑줄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면서. 자, 수취 거절, 수령 거절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죠. 저기 2번하고 똑같은 지문이 2번하고. 수령 거절, 수취 거절 같은 말. 근데 수령 거절, 수취 거절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죠. 그러면 도착된 걸로 봐버린다겠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래서 도달된 걸로 본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2번하고 5번은 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 27회 풀 때는 수험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1번 맞아. 마지막에 5. 2번 나 공부했어. 맞아. 5. 3번도 공부하면 맞아. 그거 알게 돼요. 3월달에 할 거 입증이라 3번도 맞아요. 4번 물음표 나와야 돼요. 머리 좀 써야 되거든. 물음표. 5번 맞아.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나머지 통해서 어려운 지문 4번이 정답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응용지문이에요. 응용지문. 해석해 드릴게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가 보낸 편지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알아야,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요. 아니지. 도착하면 그냥 효력 발생하지. 법정 대리인이 알고 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X지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X지문이야. 알기 전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 법정 대리인이 그런 거 있어.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은 굉장히 난이도 상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방금 저같이 해석해서 한 사람 극소수예요. 왜? 촉박한 시간 속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응용 지문을 맞힐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공부한 거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민법을.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면 3번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저거 별 3개 팔레거든요. 알게 돼요. 3월달에 할 거니까. 그러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5번은 봤는데 처음이지만 2번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너도 맞겠구나 찍고 그러면 결국 4번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쪽까지 한번 가보려고 할게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